안녕하세요. 삼육서울병원 신장내과 과장 박지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신장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장 기능 이상이란 뭔지, 그리고 콩팥이 이상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콩팥 기능의 이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변검사를 통해서 혈류나 단백뇨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T나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를 통해서 콩팥의 실질이 이상한지 혹은 콩팥 크기가 어떠한지를 보고 콩팥 기능의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콩팥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부터 얘기해보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혹은 호흡이나 에너지를 만들고 소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 부산물이나 전해질 농도의 변화는 혈액이 콩팥을 거쳐가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마치 정수기나 정화시설처럼 콩팥은 우리 몸의 수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체액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콩팥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댐처럼요. 콩팥이 우리 몸의 혈관 저항성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이 체액량이 부족할 때나 혹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콩팥은 혈관을 수축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우리 몸의 체액량이 과다하다면 거꾸로 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반대라면 혈압이 내려가겠죠. 이 호르몬 체계는 나트륨이나 물 조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은 뼈의 합성 혹은 분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골수에서 피를 생성하는 작용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있었죠. 전해질 조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해질 장애, 대사성 산증, 그리고 요독증이 이에 해당되는 증상입니다. 전해질 중에서도 주로 문제가 생기는 전해질은 칼륨, 특히 칼륨이 올라가는 고칼륨 혈증이 자주 보입니다. 칼륨은 세포 안에 많고 피 속에는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칼륨 수치는 콩팥 기능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칼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맥이 생기죠. 물 조절 기능도 있었는데요. 콩팥을 통한 물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올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는 부종입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기 쉬운 다리나 발 쪽의 붓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만 이 부종의 경우에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수분이나 염분 섭취가 너무 과다하지는 않았는지 우선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부종의 경우 콩팥 기능 이상이 없어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분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빈혈이나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골밀도 저하 등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은 콩팥 기능 이상의 단계가 많이 진행되었을 때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콩팥에 의한 증상은 콩팥 기능 이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관찰됩니다만, 콩팥 기능 이상이 초기부터 보일 수 있는 증상도 있습니다. 앞에서 체액량에 따른 혈관의 수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 이 체액량의 증가에도 혈관의 저항은 높게 유지되는 현상,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에 의해 발생한다고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동맥경화뿐만이 아니라 신장을 통해 조절되는 호르몬 조절 능력의 이상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내가 고혈압이 있다면 신장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당뇨, 고혈압 혹은 콩팥을 1차적으로 공격하는 사구체 신염이나 다낭성 신증과 같은 병, 그리고 콩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과 독성 물질 혹은 건강보조식품의 중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이 있다면 콩팥은 지속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만한 유발 요인이 있다면 우선 이에 대한 관리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원인 질환에 대한 관리는 한다고 치고
우리가 콩팥을 위해 해야 하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식이 조절입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 다시 말해 식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콩팥에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감소되면 생으로 섭취하는 식물에 들어있는 칼륨이 축적되면서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들의 식단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담가서 혹은 삶거나 끓이고 나서 국물은 먹지 않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콩팥병의 초기에 있으신 분이라면 과일과 채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셔야 하고요. 당분이 많은 음식,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줄이시고 특히 당분 섭취는 되도록 끊으세요. 대사증후군이나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콩팥의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콩팥 질환의 각 단계에 따라 권장량이 다르지만 체중 곱하기 1.3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에 의해 콩팥이 쉬지 못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염분 조절입니다. 염분 조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체액량이 염분 섭취에 맞춰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량의 염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액량은 올라갑니다. 콩팥은 증가된 염분 섭취에 맞춰 염분의 배출을 늘리고 증가된 체액량에 맞춰 혈관을 이완시키기 위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체액량이 지속적으로 과다해져 있다면 콩팥은 부담을 받습니다. 점차 호르몬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이는 고혈압으로 이어지며 반복적으로 콩팥에 부담을 주다 보면 콩팥은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염분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나트륨 섭취 2000mg 혹은 2500mg 이하를 맞출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김치찌개 한 그릇에 1000mg, 미역국 한 그릇에 600에서 700mg, 라면 한 그릇에 2000mg 정도의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 우리는 그 염분을 줄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물 섭취를 점차 줄여서 반 정도만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먹는 국물의 양을 줄여보세요. 국물을 5분의 1 정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미료가 많은 음식, 재료 안에 간이 배어 들어가 있는 양념에 재운 고기나 조림류의 음식 등에도 나트륨이 많습니다. 반찬을 고를 수 있다면 이런 음식들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체액량 결핍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염분 섭취에 의한 체액량 과다 역시 문제지만 체액량이 결핍되는 것도 콩팥을 비롯한 여러 주요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체액량 결핍이 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과도한 운동, 발열, 땀이나 구토, 설사 등을 통한 수분 손실, 감염, 장기간의 금식 모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체액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이러한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반드시 수분과 염분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섭취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수액을 맞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관리를 할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콩팥의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었죠. 콩팥 기능이 젊을 때처럼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콩팥은 왜 건강한 걸까요? 콩팥 기능에 여유가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하고도 콩팥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 콩팥은 더 나빠질 걱정 없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운동이 아닌 숨이 차고 몸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의 강한 운동이요. 운동은 왜 필요할까요? 비만인 사람의 체중 조절 같은 건 당연한 거고 근육량 증가 역시도 몸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스트레스입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 비상 상황이 아닌 적당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육체적인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 몸의 심폐 기능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한 호르몬 조절 기능,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장기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줍니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이 견딜 만한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우면 콩팥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심장과 폐와 마찬가지로요.
운동은 숨이 차고 힘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견딜 수는 있어야 하죠. 최대 심박수의 80%, 반복 횟수, 분당 산소 소모량을 통한 강도 설정 등의 여러 가지 법칙들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정도는 꾸준히 수행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걷기 운동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하실 거라면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정확한 자세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운동 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동의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꾸준한 운동은 분명 콩팥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육서울병원 신장내과를 찾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